태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모인 긴급 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바로 한글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글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태국의 현실입니다. 라고 외치는 젊은 관료의 목소리는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자는 말입니까? 어찌 감히 그런 망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노에 찬노 관료의 일가리 회의장을 뒤흔들었고 그의 눈에는 젊은이들에 대한 깊은 불만과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어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태국 정부의 젊은 관료파이입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흡사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진 작은 배와 같았어요. 태국 내에서 젊은 세대들의 한글 교육 열풍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저는 젊은 세대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시작부터 노관료들의 거친 비난과 냉대, 그리고 노골적인 혐오 발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저를 굳게 담은 입술과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제가 감히 입을 열기도 전에 모든 것을 결정해버릴 듯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특히 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차이야. 관료님의 시선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연신 제안서를 탁자에 내리치며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 쓴 이 괴상한 글자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고작 한류라는 허상에 빠져서 우리 태국어를 버리겠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진동시킬 정도로 분노에 차 있었고 다른 노관료들도 이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편견과 오만에 맞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뿜는 살벌한 기세에 눌려 저는 쉽게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그들의 편견의 벽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차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저는 제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을 때 차이아 관료님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의 눈빛은 어디 한번 해보라지라는 듯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이 늙은이들 앞에서 변명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의 조롱 섞인 말은 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고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보였어요. 제 눈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관료님,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국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모르면 최신 정보를 얻거나 친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한글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소통 방식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젊은 세대의 열망입니다. 하지만 제 진심 어린 호소는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제 말을 자르며 깎아내렸어요.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고 저의 존재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우시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태국어가 있는데 왜 남의 나라 글자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문화적 침략이며 우리는 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차 더 커졌고 저는 점차 고립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완고함과 편견의 벽에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젊은 세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만이 가득 차 있었죠. 그들에게 한글은 태국 문화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가져온 소통의 혁명, 젊은이들의 새로운 기회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거대한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젊은 세대의 절망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희망이자 미래였는데 기성세대에게는 그저 적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제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료님, 지금 이 순간에도 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한글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태국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하지만 제 외침은 차가운 침묵만을 불러왔습니다. 차이아 관료는 제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에게 저는 그저 철없는 젊은이일 뿐이었고 저의 주장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 회의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을 주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어요. 관료님들, 젊은 세대가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태국어를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글을 통해 그들은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그들의 꿈을 펼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소통의 도구이자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한글을 모르면 취업의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발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지만 제 호소는 다시 한번 묵살되었습니다. 차이야 관료님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젊은이, 당신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요.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흥미를 국가의 정책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한글 교육 확산은 태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합니다. 그의 말은 다른 노관료들의 동의를 얻어내기에 충분했어요. 그들은 마치 승리라도 한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우리의 생각이 옳았다는 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된 채 그들의 불신과 강경한 태도에 갇혀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제시한 모든 논리적인 근거들은 그들의 감정적인 반발 앞에서 힘을 잃었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회의는 더 이상 논의의 장이 아니라 저를 궁지로 몰아넣는 비난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견고한 벽을 뚫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젊은 세대의 미래가 그들의 편견과 오만으로 인해 좌절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지만 그들은 저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와 굳어진 신념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들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그저 어리고 철없는 한심한 젊은이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의 희망이자 그들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저는 이 거대한 벽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좌절감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만큼이나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들의 완고함과 불신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고 제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들의 견고한 벽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회의가 잠시 휴정되고 관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동안 차이야 관료님의 손자 아논의 존재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논이 다니는 학교의 한글 수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다가 그의 이름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수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차이야 관료님이 그토록 혐오하는 한글을 그의 손자가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자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차이야 관료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대했고 그의 옆에 서 있던 다른 관료들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후 최대한 정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관료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혹시 손자분께서 한글을 배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 질문에 차이야 관료님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관료들도 놀란 표정으로 저와 그를 번갈아 보았어요. 차이야 관료님은 저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 손자가 그런 천박한 글자를 배울 리가 없어. 젊은이, 불필요한 소리로 나를 기만하려 하지 마시오. 그는 저의 말을 단호하게 부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저는 그에게 반박하는 대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손자분께서 다니는 학교의 한글 수업 자료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안호는 한글 수업에 매우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망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제 말을 들은 차이야 관료님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게 입을 다문 채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가 손자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예기치 못한 변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그토록 굳게 믿었던 신념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차이야 관료님의 태도는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고 한글 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조용히 제 말을 경청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회의 내내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한 채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다른 노관료들은 그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손자의 이야기를 듣고 혼란에 빠져 있었고 그 혼란은 곧 그의 확고한 신념을 흔들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차이아 관료님은 저에게 따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조금은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젊은이, 아까 했던 이야기는 정말 사실입니까? 내 손자가 정말 한글을 배우고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오만함과 불신 대신 한 명의 할아버지로서의 걱정과 고뇌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이 순간이 바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글 교육이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코 태국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나서는 대신 그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동요가 그의 확고했던 신념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생긴 작은 균열이 앞으로의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임을 저는 예감했습니다. 차이아 관료님의 마음속에 생긴 작은 균열이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를 바라며 저는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희망은 잠시뿐이었어요. 한글 교육을 반대하는 세력의 움직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차이아 관료님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젊은 세대의 열망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 더욱 결집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글 교육 확산이 태국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언론을 통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젊은이들을 정체성이 없는 세대, 외국 문화에 종속된 집단으로 매도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교활한 전략에 분노했어요. 그들은 젊은 세대의 순수한 열망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왜곡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직접 언론에 나서고 싶었지만 제게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조직적인 압력에 의해 모든 활동이 제한되었고 제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저와 뜻을 함께하는 젊은 관료들도 침묵을 강요당했고 우리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린 난파선처럼 표류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한글 교육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글 교육을 사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에서 완전히 금지시키고 한글로 된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꿈이자 희망이었고 세상과 소통하는 창문이었습니다. 그 창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그들의 주장에 저는 격렬한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들의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고 저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어요. 저는 차이아 관료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가 제 절박한 심정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가 손자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 상황을 막아줄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피하는 듯 보였고 그의 비서는 저에게 관료님이 매우 바쁘시다는 핑계로 만남을 거절했어요. 저는 그의 침묵이 그의 마음이 다시 굳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그의 변화를 기대했던 저의 희망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세대의 열망은 그들의 편견과 오만에 갇혀 질식당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저를 덮치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의 간절한 눈빛이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만 했습니다. 무력감에 휩싸여 있을 무렵 저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미한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이아 관료님의 손자 아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한글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깊은 고뇌가 담긴 눈빛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관료님,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한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세요. 저는 할아버지께 한글이 얼마나 멋진 글자인지 설명해드리고 싶었지만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저는 아논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함께 한글에 대한 깊은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논에게 한글을 배우는 진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논은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한글을 통해 태국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섬세하고 복합적인 감정들을 담아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한글은 소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같은 소리라도 미묘하게 다른 감정의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어요.
또한 한글을 모르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최신 정보를 나누거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희는 한글을 통해 K-pop 가수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대사를 직접 들으며 감동을 느껴요. 그건 단순히 자막을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에요. 한글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열쇠와 같아요. 안원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글을 모르면 소통이 안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만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안원은 한글이 젊은 세대에게 주는 정서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의미를 저에게 깨우쳐 주었어요. 저는 안원의 이야기가 차이와 관료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자가 직접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증명한다면 그의 견고했던 신념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안원에게 그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할아버지의 편견을 깨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안원은 영상 속에서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글자인지, 그리고 한글을 통해 자신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진심과 열정이 담긴 뜨거운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 영상이야말로 차이아 관료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안원의 영상을 들고 차이아 관료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피하려고 했지만 저는 끈질기게 그를 설득했어요. 저는 그에게 안원의 영상이 담긴 태블릿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관료님, 이 영상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영상에는 손자분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손자분께서 왜 그토록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한글이 젊은 세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이아 관료님은 저의 단호한 눈빛과 태블릿을 번갈아 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서려 있었지만 손자에 대한 사랑과 호기심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태블릿을 받아들고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이 젊은이들의 헛된 유행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안원의 진심이 담긴 영상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복잡한 표정을 보며 이 사건이 단순히 한글 교육 문제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생긴 작은 균열이 이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예감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바로 제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차이아 관료님에게 태블릿을 건네고 회의실을 나선 후 저는 불안감과 기대감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읽었던 복잡한 감정들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어요. 과연 안원의 진심이 담긴 영상이 그의 마음속 깊이 밝힌 반한 감정의 굳은 벽을 뚫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의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차이아 관료님이 저를 찾으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날에 오만하고 냉정했던 차이아 관료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는 탁자에 놓인 태블릿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에게서 풍겨오는 분위기는 어제의 압도적인 위압감 대신 한없이 나약하고 혼란스러워하는 한 명의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차이아 관료님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젊은이, 내가 잘못 알았어. 나는 한글이 그저 젊은이들의 헛된 유행이라고만 생각했었어. 하지만 내 손자가 한글을 통해 그렇게나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그가 겪었던 내면의 거대한 폭풍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한글이 자신의 손자에게는 소통의 희망이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열쇠였다는 사실은 그의 견고한 신념에 거대한 망치질을 한 것과 같았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안온의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그의 감정까지 흔들어 놓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안온은 영상 속에서 한글이 태국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어떻게 담아내는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도 한글의 다양한 모음과 자음을 조합하여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와 같이 섬세한 뉘앙스를 담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미세한 감정의 차이가 태국 젊은 세대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었죠.
저는 그 설명을 통해 한글이 단순히 문자를 넘어 감정을 표현하는 정교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고 차이야 관료님 역시 그것을 영상에서 직접 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차이야 관료님은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닌 경악과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그저 젊은이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빠져든다고만 생각했어. 그것이 우리 태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 하지만 내 손자의 말은 한글이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더 나은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말하고 있더군. 심지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한글을 모르면 소외된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 내가 그토록 굳게 믿었던 반한 감정이 사실은 젊은 세대의 현실을 외면한 오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념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반박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저 그의 말을 조용히 경청했어요. 차이야 관료님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다시 한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그동안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젊은이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 나는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그의 고백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에 생긴 균열이 단순히 한글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넘어 젊은 세대를 향한 그의 태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고 이해를 구하는 한 명의 동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 결정적인 변화는 곧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뒤바꿀 강력한 촉매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와 함께 젊은 세대의 희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 달리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차이야 관료님의 미묘한 태도 변화는 곧 위원회 내 다른 노관료들에게도 감지되었고 그들은 곧바로 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차이야 관료님이 한글 교육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어요. 그를 중심으로 뭉쳐 있었던 반대파 관료들 사이에서는 배신자라는 비난과 함께 심각한 내부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차이야 관료님이 젊은 세대에게 동조하고 그들의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고 여겨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차이야 관료님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다시 이전의 강경한 태도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저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한글 교육과 관련한 젊은 세대의 자료들을 더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며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어요. 그는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한글 용어의 의미를 묻거나 한글이 태국 젊은이들의 정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저는 그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에 갇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벽을 허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반대파 관료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들은 차이야 관료님을 찾아와 맹렬히 비난하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관료님, 정신 차리십시오. 젊은이들의 말에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 나라의 정체성을 좀먹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막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은 한글 교육이 태국 젊은이들의 어휘력과 사고력을 저하시키고 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잃게 만들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반복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위협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매우 강력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압력의 차이와 관료님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손자가 한글을 배우는 이유를 보았어. 그들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었어. 그들은 새로운 소통의 도구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있었어.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막아서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 그의 말은 반대파 관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차이야 관료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차이야 관료님을 노려보았고 회의실은 다시 한번 극심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향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고함을 질렀고 차이야 관료님은 그들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편견이나 오만함이 아닌 젊은 세대의 미래를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신념이 서려 있었어요. 그의 변화는 반대파 관료들 사이에서 회의감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었고 그들의 단단했던 결속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모든 신념을 버리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저는 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내부의 압력과 흔들림은 그가 젊은 세대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의 옆에는 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싸워줄 든든한 동지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미묘한 분위기 변화는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저는 예감했습니다. 차이와 관료님의 변화는 위원회 내부의 갈등을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를 따르던 강경파 관료들은 이제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노골적인 언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언성은 높아졌고 회의장은 더 이상 논의의 장이 아니라 감정적인 대립과 날카로운 비난이 오가는 전쟁터가 되어갔어요. 한글 교육에 대한 논의는 본질을 잃고 차이아 관료님을 향한 인신공격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관료님, 당신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 대한 모독입니다. 젊은이들의 가머니설에 넘어가서 수십 년간 지켜온 우리의 신념을 버리다니요. 당신의 그런 나약한 태도 때문에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노관료 중 한 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다른 관료들 역시 그에게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차이아 관료님의 행동을 개인적인 변심으로 치부하며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진정한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과 신념을 지키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이아 관료님은 그들의 비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나약하다고요? 진정으로 나약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꿈꾸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반박은 위원회 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젊은 관료들은 차이아 관료님의 용기에 감동하며 저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지만 차이아 관료님의 변화를 보며 용기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들은 차이아 관료님의 발언에 힘을 보태며 한글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회의장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두 세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도 이 갈등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위원회 내부의 소식이 외부로 새어나가면서 언론은 이 사건을 정부 내 세대 갈등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파 관료들은 언론을 통해 저와 차이아 관료님을 맹렬히 비난하며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글 교육이 태국 청년들의 사고력을 저하시킨다는 엉터리 논문을 제시하고 저와 차이아 관료님이 한국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열한 행동에 격분했지만 그들의 조직적인 압력에 맞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음해와 비난에 시달렸고 저와 뜻을 함께하는 젊은 관료들 역시 고립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차이아 관료님과 함께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왜곡된 주장에 반박하고 한글이 태국 젊은이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차이아 관료님은 손자의 이야기를 공개하며 자신의 변화가 결코 개인적인 변심이 아니라 한 명의 할아버지로서 젊은 세대의 진심을 깨달은 결과임을 밝혔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대중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론은 점차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차이아 관료님의 용기에 감동하며 그를 지지했고 한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 관료들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곧 결정적인 위기를 만들어 저와 차이아 관료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예감하고 있었어요. 차이아 관료님과 저의 연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지지가 커져가자 반대파 관료들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몸부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비열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을 대의로 삼고 충격적인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정부의 모든 관료들과 언론에 익명의 보고서 하나를 뿌렸습니다. 그 보고서는 제가 한국의 특정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었어요. 제 통장 내역과 가짜 거래 내역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모든 것은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조작되어 있었기에 그 누구도 이 보고서가 허위라는 것을 쉽게 믿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모두의 싸늘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경멸이 가득했어요. 반대파 관료들은 저를 향해 비웃음을 흘리며 승리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차이아 관료님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는 저를 믿는다는 굳건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만으로는 이 거대한 위기를 헤쳐나가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반대파 관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향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위 관료, 이 보고서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당신이 한국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순수한 젊은이들을 기만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기려 한 매국노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저는 완전히 고립된 채 그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해명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저를 이미 범죄자로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젊은 세대의 희망마저 무너뜨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어야만 했어요. 그때 저는 차이야 관료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과 저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고 저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에게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던진 비난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의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열망을 두려워하는 당신들의 비열한 음모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의 외침은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힘을 잃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하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들고 회의장 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제가 그동안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태블릿을 내밀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조작된 보고서로 저를 매도하고 있을 때 저는 젊은이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글이 젊은 세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저와 젊은 세대의 열망을 매도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태블릿을 회의장 가운데에 놓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수많은 태국 젊은이들이 등장해 한글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열망,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한글을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반대파 관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굳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정보와는 너무나도 다른 젊은이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이 순간 모든 이들의 운명을 결정할 숨 막히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젊은이들의 진심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반대파 관료들은 자신들의 왜곡된 주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의 얼굴은 경악과 당혹감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읽으며 이제는 제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모든 자료와 논리들을 펼쳐 보이며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켜고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자료를 띄웠습니다. 관료님들, 저는 단순히 한글이 젊은이들의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뛰어난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위대한 문자입니다. 한글은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진 유일한 문자이며 단 24개의 글자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어떤 문자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효율성입니다. 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하여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태국어의 발음 중 한글로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미묘한 소리들을 예시로 들며 한글의 표현력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증명했어요. 반대파 관료들은 저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천박하다고 폄하했던 한글이 사실은 그들의 상상 이상으로 과학적이고 정교한 문자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어서 한글이 태국 젊은이들의 문화와 정서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K-POP 가사를 이해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합니다. 한글을 통해 그들은 태국의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젊은이들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그들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한글은 태국 젊은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저의 말은 반대파 관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닌 깊은 회의감과 혼란이 서려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이아 관료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파이 관료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손자를 통해 한글이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열망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한글 교육을 규제하자는 주장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는 이 제안에 반대합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굳게 믿었던 반한 감정의 벽을 허물고 젊은 세대의 편에 섰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반대파 관료들은 그의 발언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고 회의장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는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저를 향한 모든 음해와 비난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저는 그들의 조작된 보고서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매도하기 위해 조작한 이 보고서는 결국 당신들의 편견과 오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열망을 존중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저의 말에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듯 고개를 떨구었고 회의장은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젊은 세대의 진심, 그리고 차이아 관료님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고 저는 차이아 관료님을 찾아가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파이 관료, 정말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끝까지 오만함에 갇혀 젊은이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짓을 했을 것이오. 내 손자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한글을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했을 테지요. 당신은 나를 깨닫게 해주었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적이 아니었고 저의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되어주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했습니다. 관료님, 저도 관료님께 감사드립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씀해 주셨기에 저희는 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관료님의 고백은 젊은 세대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차이아 관료님의 대화를 들은 다른 젊은 관료들도 우리에게 다가와 용기를 칭찬하고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듯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팀이 되어 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향했던 불신과 냉대는 이제 사라지고 신뢰와 존중으로 가득 찬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한편 반대파 관료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관료가 저에게 다가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깊은 회의감과 반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파이 관료, 당신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소. 우리는 젊은이들의 열망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낡은 신념에만 갇혀 있었소. 미안하오. 당신과 차이아 관료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사과에 저는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모든 오만함을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의 사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관료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는 저의 손을 굳게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단순히 한글 교육 문제의 해결을 넘어 세대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목했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게 된 것이었어요. 한글은 더 이상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화합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굳게 닫혔던 그들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 젊은 세대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의장에는 이제 협력과 이해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등의 씨앗을 품은 채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한글의 우수성과 젊은 세대의 진심을 확인한 모든 관료들은 이제 한 목소리로 한글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차이아 관료님과 함께 젊은 세대의 열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집했던 자료들을 한데 모으고 안온의 영상에서 얻은 깨달음, 그리고 젊은 세대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상세하게 담아냈어요. 이 보고서는 단순한 정책 제안서가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위한 진솔한 고백서였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한글, 태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글이 단순히 외국어가 아니라 태국 젊은이들의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보고서에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풍부한 표현력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한글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얻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젊은이들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한글을 배우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의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한글 교육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사회적 문제임을 지적했어요. 차이아 관료님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 보고서에 서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서문에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어요. 그의 서문은 보고서의 진정성을 더해주었고 그가 겪은 내면의 변화가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지를 모두에게 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옳다고 믿었던 신념에 갇혀 젊은 세대의 열망을 외면했습니다. 나는 한글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것이 나의 오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나의 반성이자 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보고서가 완성되자 우리는 위원회 전체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태국 전역에 보도되었어요. 그동안 한글 교육을 둘러싼 갈등과 오해가 팽배했던 태국 사회는 이 보고서로 인해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열광했고 그동안 한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기성세대들 역시 차이아 관료님의 진심 어린 고백과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대중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수한 과학적 원리를 가진 문자이며 태국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이 보고서는 태국 사회에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글 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 이상 갈등과 불신의 장이 아니라 화합과 이해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끝났고 그 끝에는 젊은 세대의 희망과 기성세대의 이해가 공존하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길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글의 우수성과 젊은 세대의 진심, 그리고 한 관료의 용기 있는 고백 덕분이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파이 관료와 차이아 관료가 함께 작성한 보고서가 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이후 그 파장은 태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보고서는 태국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국제학술 단체와 언어학 관련 유엔 산하기구 그리고 세계 여러 국가의 언어 정책 연구 기관들에 전달되었어요. 국제사회는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태국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학습 열풍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의 과정에 주목했어요. 보고서는 태국어가 가진 언어적 한계를 한글이 어떻게 보완하며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거든요. 특히 국제언어학학회는 이 보고서를 언어의 자발적 확산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학회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한글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이며 태국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섬세한 감정들을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또한 한글이 태국 젊은 세대에게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확장하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태국 정부가 이러한 젊은이들의 열망을 규제하는 대신 포용하고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태국 사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 세계에 소개되었어요. 유엔 산하의 한 언어 관련 기구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언어 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브리핑에서 파이 관료와 차이아 관료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그들의 경험과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어요. 차이아 관료는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편견과 오만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브리핑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냈고 한글이 단순한 언어를 넘어 인간의 감정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던 한글 교육 열풍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일시적인 문화적 현상으로 치부되던 한글 교육이 이제는 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이 보고서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자국의 언어 정책과 관련하여 한글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글이 태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례를 보며 자신들의 국가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의 외로운 싸움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글의 우수성과 젊은 세대의 진심, 그리고 차이아 관료님의 용기 있는 고백이 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태국 사회의 고질적인 세대 갈등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글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이제 한글이 단순히 문자를 넘어 희망이자 화합의 상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반응과 태국 내부의 변화는 정부의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대파 관료들은 이제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대다수의 관료들은 젊은 세대의 열망을 존중하고 한글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한 정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에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공식적인 협력을 논의하기보다는 태국 자체적으로 한글 교육을 지원하고 체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태국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젊은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려는 현명한 절충안이었어요. 이러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책은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위원회는 저를 중심으로 한글교육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제가 이 위원회를 이끌어가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는 단순히 한글 교육을 확산시키는 문제를 넘어 태국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이아 관료님과 함께 새로운 위원회를 이끌어갈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태국 전역의 젊은이들이 손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한글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태국 젊은이들의 감성과 문화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K-pop 가사 번역, 한국 드라마 대사로 배우는 생활 한글, 한국 문화 체험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글에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태국 내 한글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 기관은 한글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글을 가르칠 유능한 강사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관이 단순한 언어 학원을 넘어 젊은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랐어요. 저는 이 기관의 설립을 위해 차이아 관료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저의 제안에 동의했고 자신의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동원하여 기관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기관 설립을 추진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태국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개념이나 감정들을 한글로는 훨씬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담아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한글의 장점을 살려 한글 교육을 통해 태국 젊은이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로 에세이를 쓰거나 토론을 하는 수업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은 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환호했고 그동안 한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기성세대들 역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젊은이들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태국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의 상징이 아닌 화합과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저의 외로운 싸움이 이제는 태국 사회 전체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한글 교육을 통해 태국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그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가 가져온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한글교육발전위원회가 출범하고 제가 그 책임자가 된 이후 태국 사회에는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한글 교육 플랫폼은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젊은이들은 한글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자신들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즐거운 활동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플랫폼 안에서 한글로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며 미래를 함께 꿈꾸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갔어요. 이러한 젊은이들의 활발한 움직임은 그동안 한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기성세대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한글을 통해 얼마나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얻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죠. 특히 차이아 관료님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매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한글 교육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했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편협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할아버지로서 젊은 세대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그의 변화를 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가 그동안 가졌던 신념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는 태국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글 교육기관의 첫 수료식에서 저는 차이아 관료님과 나란히 서서 젊은이들의 밝은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능숙하게 한글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서로에게 한글로 쓴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지난날의 외로운 싸움과 고통들이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차이아 관료님은 수료식 축사에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촉촉한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나는 과거의 한글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글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세대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화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글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축사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차이아 관료님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가 가져온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태국 사회는 한글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고 그들은 태국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 또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글을 향한 저의 외로운 싸움, 그리고 차이아 관료님의 용기 있는 변화 덕분이었다는 것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글이 태국 사회에 가져온 감동적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 속에서 조심스럽게 떠올린 건 언어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선택을 무조건적인 위협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서로의 마음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지키고 넓히는 일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아 얀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